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 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올해 72, 강원도 춘천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서울의 한 전자부품 제조회사에서 사무직으로 28년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당시 월급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매달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으로 가족들과 부족하지 않은 일상을 누렸습니다. 29에 만나 결혼한 아내는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특별히 사치를 부리거나 낭비를 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 조금 무리를 하면서도 종종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에도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50살을 바라보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다 해보려 했습니다. 수술비, 항암 치료비, 입원비까지 아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결국 아내는 2년의 투병 끝에 저와 아이들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는 깊은 슬픔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치료비와 장례비, 그리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혼자 감당하면서 모아둔 퇴직금과 적금은 빠르게 사라졌고 결국 살던 집을 정리하고 춘천으로 옮겨와 월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저는 이제 은퇴를 맞았고 남은 건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남짓입니다. 집세와 관리비로 절반 이상을 지출하면 남은 돈으로는 식비와 생활비, 그리고 당뇨와 관절염으로 인한 병원비까지 해결하기 빠듯한 형편입니다. 가끔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저축하고 노후에 대비해 연금이라도 하나 가입해 두었더라면 지금처럼 막막하고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오늘 저는 부끄럽지만 저희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노후를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제 삶에서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용기 내어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엔 몇 가지의 결정적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그 기회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의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개인연금 준비를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제가 30 후반쯤 되었을 때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걸 보았습니다. 당시 회사의 보험 설계사가 자주 찾아왔는데 가입을 권유할 때마다 저는 그저 귀찮게 여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노후 준비를 벌써 해? 그 돈이면 차라리 아이들 학원비라도 더 내주겠다. 실제로 제 월급의 대부분은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 가족 여행비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고 가끔 좋은 곳으로 외식하거나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금보험 권유를 하던 동료들에게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이지. 그 먼 미래를 어떻게 다 대비하고 살아? 하지만 인생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막대한 치료비가 나가고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돈은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든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때 저축은커녕 퇴직금마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계산을 해보니 그때 매달 2,030만 원이라도 꾸준히 연금에 넣거나 저축을 했더라면 최소한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손에 쥐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작은 돈 몇만 원에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지요. 두 번째 후회는 바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38살이었을 때 친한 친구가 제게 작은 아파트라도 꼭 사놓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무리하면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집값이 곧 떨어질 거다. 지금 사면 손해다 라고 이야기했고 저 역시 그 말을 믿고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집값이 오히려 오르자 저는 또 고민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하지만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 먼저였고 아내의 투병 생활까지 겹치며 집 구입은 제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났습니다. 결국 지금 작은 빌라의 월세와 관리비가 국민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달 집주인 계좌로 돈을 송금할 때마다 제 마음에도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합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 이렇게 월세를 걱정하며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매일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슴 깊이 후회하는 세 번째 실수는 바로 건강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건강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자주 술자리를 가졌고 담배 한 개비가 저의 유일한 위안인 것처럼 흡연을 이어왔습니다. 운동이라고는 출퇴근할 때 잠시 걷는 게 전부였고 건강검진에서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아도 별일 없겠지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쉰 후반이 되자 제 몸은 하나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판정을 받고 관절염으로 무릎이 붓고 아파 걷기 힘들 때마다 젊은 날에 무심했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병원비와 약값에 매달 최소 1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혹시라도 상태가 더 나빠질까봐 하루하루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때 내가 건강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늦은 밤 혼자 집에서 약봉지를 쳐다보고 있자면 이 후회가 더욱 아프게 저를 괴롭힙니다. 요즘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가장 먼저 달력을 봅니다. 매일 줄어드는 숫자와 함께 저희 숨통도 점점 조여오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받는 국민연금은 월 100만 원 정도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 생활에 어떻게든 맞췄어야 하는 소중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살고 있는 춘천의 작은 빌라 월세와 관리비만 해도 48만 원이 매달 빠져나갑니다. 연금의 절반이 집값으로 사라지는 순간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든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줄인 건 식비입니다.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점심급식은 이제 저에게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사실 처음 그 복지관에 갔던 날은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얼굴을 마주칠까 민망했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서글픔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젠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제 하루의 가장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는 최대한 간단히 해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트의 폐점 시간에 맞춰 할인된 식료품을 사오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이제 저와는 먼 이야기가 되었고 대신 두부나 계란, 콩나물처럼 값싸고 영양 좋은 식품으로 식단을 채우고 있습니다.
가끔은 TV에서 나오는 맛있는 음식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허전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끼면 다음 달에도 버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달래곤 합니다. 휴대폰 요금도 최저 요금제로 바꾼 지 꽤 오래됐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의 통신비를 내고 있는데 데이터는 거의 쓰지 않고 꼭 필요한 연락만 주고받습니다. 가끔 멀리 있는 자녀들이 보내오는 손주들 사진을 보다가 데이터가 다 소진되면 더 이상 열어보지 못하는 제 처지가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서관이나 복지관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 자녀들과 안부를 주고받곤 합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의료비는 저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오랜 직장 생활로 얻은 당뇨와 관절염은 매달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태가 괜찮을 땐 병원비가 10만 원 정도지만 날씨가 차갑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15만 원을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하루라도 약을 빼먹으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니 병원비는 절대 아낄 수 없는 지출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가능한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합니다. 처음엔 다리가 아파서 조금만 걸어도 힘이 들었지만 꾸준히 걷다 보니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생활비가 빠듯해도 삶의 질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을 유일한 취미로 삼았습니다. 집 안에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불안한 생각이 많아지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그런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안은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겁니다. 컴퓨터 교실에서 인터넷을 배워 자녀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법을 익혔고, 건강교실에서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제게 복지관의 이런 프로그램들은 마치 한 줄기 따스한 빛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처럼 아끼고 또 아끼는 삶이 때로는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희망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대로 계속 지내다가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이 생활을 벗어나야겠다는 절박함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추가 소득을 얻는 것과 주거비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추가 수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네 복지관 직원분의 권유로 최근 한 아파트에서 택배 관리 보조 일을 신청했습니다. 주 3일,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입주민들에게 도착한 택배를 분류하고 전달하는 일입니다. 월급은 25만 원 정도로 많지 않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돈입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인근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정리하는 일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씩 마트에서 일하고 나면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 앞에서 서툴고 어색한 제 모습이 조금 부끄러웠지만 일을 익히면서 다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복지관에서 초등학생들의 등하교를 도와주는 안심도우미 봉사활동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일은 봉사활동이긴 하지만 소정의 활동비로 월 2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집까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오래전 제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의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대감도 생깁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국민연금과 합쳐서 매달 160에서 70만 원 정도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소득이 생기면 적어도 지금처럼 하루하루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일은 줄어들겠지요. 그 다음 고민은 주거비 절감입니다. 지금 지내는 춘천의 빌라가 월세가 비싸지는 않지만 저에겐 여전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저는 춘천 외곽에 좀 더 저렴한 지역이나 가까운 홍천이나 원주 같은 주변 도시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집세를 10만 원만 아껴도 제 생활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동네 복지센터에서 노인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하면 추첨으로 선발되는데 월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추첨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과를 기다리며 매일 작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가끔씩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혼자 지내는 게 힘드니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절약하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듣기도 합니다. 저처럼 혼자 사는 친구와 집을 나누면 주거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고 외로움도 덜할 거란 생각에 그 제안도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고 몸까지 아프다 보니 이렇게 여러 일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제 와서 뭘 더 하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걱정하며 불안에 떠는 삶을 바꾸려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는 저 자신이 꽤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저와 비슷한 어려움이 온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이유는 아직은 제 삶에도 희망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누군가에겐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후회도 많았지만 그만큼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제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한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고 월급날이면 가족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쓰려고 애썼습니다. 그땐 그렇게 사는 것이 옳고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항상 여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준비 없이 맞이한 나중은 이렇게 버거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끝맺으며 꼭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제 삶을 살아낸 사람으로서 드리는 진심입니다. 첫째, 20대부터 반드시 저축과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 나이엔 노후가 상상도 안 되겠지만 시간이란 건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처음엔 천천히 걷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훌쩍 내 곁을 지나버립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 금액이라도 매달 조금씩 모아두는 습관이 인생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국민연금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그걸 매달 느낍니다. 한 달이 끝날 때마다 숫자를 세며 불안에 떠는 삶은 누구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둘째, 집은 꼭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평생 월세살이를 해오면서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절히 느꼈습니다. 단순히 비를 피하고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쉬고 안정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바로 내 집입니다. 물론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녹록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반드시 내 집이라는 목표를 마음속에 두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집이 있으면 삶 전체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셋째, 건강은 절대로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땐 건강이 늘 내 편인 줄 알았습니다. 아파도 하루 이틀 쉬면 나았고, 담배도 술도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이라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0대 후반부터 몸은 하나둘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안 가면 불안하고 약이 떨어지면 공포가 밀려옵니다. 아플 때 드는 비용은 단지 돈만이 아니라 시간이고 마음이고 삶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꼭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운동도 습관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아끼는 건 미래의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넷째,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60이 넘어서야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뭘 하는 자책이 컸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일을 찾아다니고 병원을 꾸준히 다니며 건강을 돌보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음도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아주 작은 한 걸음이더라도 좋습니다. 그 한 걸음이 내일의 자신을 지켜주는 첫 번째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을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후회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진심만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금의 제 삶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 애쓰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그때그때의 자신을 믿고 앞으로의 자신을 응원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더 강하고 더 따뜻하고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전한 이 이야기들로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조금 힘들더라도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의 저보다 더 단단하고 평온하며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